200페이지죠? 200페이지 물권이 소멸 맞아요? 기본서 200페이지요. 200페이지 맞죠? 물권 소멸 맞죠? 자,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권 소멸의 원인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물권을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여기 여러분 보면 200페이지 보면요. 200페이지요. 기본서 200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맨 밑에 2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세 번째 좀 오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죠. 그러면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뭐 하지 못한다? 포기하지 못한다 이 말이고요. 오른쪽 보면 목적물의 멸실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물 2번 보면요, 목적물이 멸실하면은 원칙적으로 물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권을 소멸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물상대의라는 거 들어봤죠?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이런 것은요, 그 목적물이 멸실되고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토지가 포락이죠. 봐봐, 포락.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적용하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천이요. 하천 옆에 이렇게 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하천이 범람해서 이만큼이 이렇게 포락된 거죠. 쓸려 나간 것이에요. 유실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적은 비용으로 복구가 가능하면은 포락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포락됐다고 얘기하냐? 지금 현재 가격하고 나중에 복구 후의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 비용이 그때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포락이라 이렇게 포락은 포락이란 말은 뭐냐? 건물이 멸실됐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죠? 소유권이 뭐가 된다?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소유권이 소멸해. 포락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땅이 아까우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이것을요 복구를 했단 말이죠. 복구를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되냐? 이것은 무주의 부동산이 돼가지고 국유가 돼버려. 국유가. 알겠죠? 그래서 토지의 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건물은 멸실됐다고 하고 토지는 뭐가 됐다고 그래? 포락됐다고 해요. 포락. 알겠죠? 포락은 어떻게 하냐면 그 포락 당시를 기준해서 현재 가격하고 다시 복구했을 때 가격을 비교를 해. 그래가지고 비용이 현저히 뭐가 된다? 너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포락된 것을 보고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의 몰수를 봐봐. 몰수. 이 몰수는 가운데 봐봐. 뭐라 나왔죠? 형법 제41조라고 돼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요, 물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민법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나와 있다 이 말이 형법, 다른 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가 있다. 이런 때 의미가 있어. 이건 아주 오래전에요. 국가고시 한번 딱 나온 적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뭐 거의 나오지 않지만 몰수에 의해서도 물권이 뭐가 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자, 그럼 201번, 201페이지요. 맨 끝에 혼동이라 나와있죠? 자, 지금부터 그걸 봐요. 지금부터 여러분 보면 혼동은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은 뭐냐면 소유권은 권리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먼저 점유 권능이 있단 말이죠. 점유 권능. 그 다음에 뭐가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 그 다음에 뭐가냐? 여기요. 처분하는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 점유 따로 있고 용익 따로 있고 처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요, 우리가 껌을 심죠. 껌을 심으면 어때요? 내 입안에 껌이 있죠. 입안에 껌이 있으면 점유죠. 점유하면서 동시에 어떡하죠? 씹죠. 사용하고 수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와 사용 수익이 같이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단물이 다 빠지면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처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은 별개로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하나로 섞여 있다. 혼일성이라고 하고, 이 혼일성에서 뭐가 나오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처분 권능에 보면 뭐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점유 권능에 보면 뭐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치권자는 점유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권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어떻게 돼?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유치권자의 점유 권능은 소유권 속에 매몰되어 버리죠. 그 현상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혼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있고 여기 을이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서 저당권은 소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 있는데 소유자가 되면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유권 속에 매몰되어 버린 현상,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저 지상권이죠.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죠. 지상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있고 을이요 1번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요. 여기서 또 보면 여기 갑이요. 갑이 이렇게 을이 1번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 2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이요 가압류 이렇게. 우리 오늘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요. 여기 보면 먼저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돼. 병이요. 병이 소유자가 되고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1번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요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을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유자 저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제한 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자기의 물건 위에는 자기가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는 남의 집에다가 설정을 하지 전세를 내 집에 내가 전세를 설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저당권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저당권을 소멸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보면 만약에 이 땅이요, 이 땅이 전체 경매 대금이 3억 정도 나온다고 봐. 3억. 그러면 이 사람이 2억이고요. 나도 2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체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3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3억. 그러면 2억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경매가 딱 되면 이 사람이 2억을 받아가고 이 사람은 1억만 받아가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지금 갑이 돈을 빌렸다는 말이지 을이나 병은 돈을 빌려줬다는 거지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갑이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이 땅을 산단 말이죠. 사가지고 만약에 을이 소유권이 없어진다, 저당권이 없어진다 해봐. 그러면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손이가 승진을 한단 말이죠. 손이가 승진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땅 소유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경매돼서 3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랬어요. 병이요 2억을 가져가 버려. 승진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얼마만 가져가? 1억밖에 못 갔잖아요. 자기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병의 돈을 내가 책임질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나의 1번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여기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2번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은 소멸했잖아요. 방금 그런데 여기 1번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가압류 때문에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내가 소멸하면 누가 또 올라와요? 가압류가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과 이제 똑같은 거.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 똑같은 것이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래서 등기가 된 임차인 또는요.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 이런 말이죠. 여기요. 병이죠. 병이 보면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 1번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러면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어? 등기라죠. 물권은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1번 대항력, 2번 대항력 이만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데 여기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이야. 1번 저당권이나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소멸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누구 때문에? 2번 저당권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아니까. 알죠? 임차권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요. 여기 지상권이 있단 말이죠. 이 지상권 위에 또 병이요. 병이 저당권. 우리는요. 저당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 지역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고. 지역권에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
지금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이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것을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목적,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렇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병이 지금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이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자 소유권은 의리 지상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여기요. 여기가 지금 뭐냐? 이게 지금 갑이란 말이죠. 땅. 그다음에 그 갑 위에 지금 뭐가 있냐? 여기 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을을 딛고 누구죠? 병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한다고 해봐. 소멸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권 소멸하면 건물이 어떻게? 건물이 지상권이 없어지죠. 없으면 위에 있는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있고 여기 을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 뭐가 있냐? 이렇게 병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저당권자가 1번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해. 병이 1번. 그럼 어떻게 돼요? 봐. 우리가 이제 여기 갑이고 여기 을이고 병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저당권자가 직접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순서적으로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 어디서부터 내려와? 중간에서 내려와야 돼? 위에서 내려와야 돼? 위에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소멸한단 말이죠. 두 번째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어. 저당권자가.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냐 저당권이 소멸하냐 문제가 되잖아요. 중간에 이 지상권이 없어진다고 해봐.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죠. 그럼 누가 없어져야 돼요? 저당권이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요. 여기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해봐. 지상권자가. 그럼 지상권자 저당권 취득 똑같죠? 지상권이 없어져야 돼. 저당권이 없어야 돼.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면 이거하고 같이 응용을 한단 말이죠. 응용. 1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은 소멸한다. 그것을 이제 여기다 응용을 해.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요. 을이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 위에 뭐가 있죠? 병이요. 병이 여기요. 병이 여기 아니에요. 병이 1번 저당권이고요. 저당권 정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 위에요. 지상권 위에 병하고 정이 이렇게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병하고 정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병하고 정이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아. 2번이 취득한다. 2번이 취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멸하죠. 1번이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똑같다니까. 그대로 갖다 붙였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요. 우리가 지금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지금 그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법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인데요. 여기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여기 2번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1번 저당권자가요. 1번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속을 하죠. 상속. 그러면 소멸하지 않아요. 상속하면 여기서 을이 소유자 되고 소멸하지 않아요.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자 저당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2번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속, 이러면 상속을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상속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2번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이건 왜 소멸하겠어요?
소멸한 것은 상속을 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상속이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하고 똑같다니, 그러니까 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채무자일 때 문제가 돼요. 채무자.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채무자일 때 을이요. 을이 1번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2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한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멸해요. 1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하죠. 1번이 상속을 해도 1번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채무자를 상속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되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뭘 했냐? 저당을 이렇게 잡죠. 저당권. 그럼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갑이 이렇게 해서 갑이 있는데 이 을이 1억 있죠. 갑이 1억을 변제 돈을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럼 1번이고 2번이고 떠나가지고 돈 갚으면 저당권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1번이고 2번이 뭐가 중요해? 돈 갚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 소멸을 해. 알겠죠? 자동이라면 좀 이상하네. 오토도 아니고. 당연히 소멸해. 알겠죠? 당연히 소멸한다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이 등기는 뭐라 하면 돼? 말소를 하든지 또는요 무효 등기 유형. 무효 등기에 뭐라 하면 돼? 유용을 하면 되거든요. 무효 등기. 무효 등기 유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하기 전에 누가 없애야 돼? 이해 관계인이 없애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말소 또는 무효 등기 유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 당연하게 소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요. 너무나 당연하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상속, 채무자를 상속하고 물상보증을 상속하고 차이가 뭐냐? 물상보증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를 봐봐. 지금부터 갑하고 을하고로 보자면 갑하고 을만 뚝 떼가지고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가 을하고 있을 때 갑은 을한테 마이너스 1억이 있죠. 마이너스 1억. 돈 갚을 거? 이 을은요. 을은 돈을 받을 거 플러스 1억이 있죠. 플러스 1억. 알겠죠? 그런데 갑이 사망하죠. 갑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을이요. 갑이 자기한테 갚을 돈 1억하고 자기가 받을 돈 1억 이것을 한꺼번에 상속을 해. 뭘 한다? 상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0이 되죠. 0원이 되죠. 이것은 뭐 했다고 똑같냐? 변제하는 것하고 똑같아. 변제한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요. 채권 채무의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 채무가 혼동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라는 것은 물건만 혼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도 혼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채권 채무의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마치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사망하니까 내가 그 1억을 내가 끌어안아. 상속이랑 끌어안는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1억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 1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내가 또 받아야 될 돈 1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퉁치는 거죠. 그걸 뭐란다? 상계라고 하죠. 상계. 퉁치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상계는 채권의 소멸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하니까 돈을 변제하는 것과 동일해.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것은 1번 저당권이든 2번이든 채무자를 상속하면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내가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린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 집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물상보증을 상속하면 1번이 상속하면 소멸하지 않고 2번이 상속하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지 않은 것이 혼동이 걸리지 않는 건 뭐가냐? 점유권하고 뭐가냐?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혼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에도 점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점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혼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혼동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다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도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았죠?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 을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을 소멸하죠. 이 저당권은 뭐냐? 절대적으로 소멸을 해요. 절대적으로 소멸해. 소멸.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는 부활하지 않아요. 저당권이.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뭘 했죠? 매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매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매매가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진다. 무효임이 밝혀지죠. 그래서 무효임이 밝혀지면 어떡하냐?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알겠죠? 부활. 무슨 알겠죠? 다시 살아나. 왜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그 저당권으로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았죠? 혼동이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죠. 약간, 알겠죠?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혼동 그래가지고 문제요 203페이지 한번 봐봐요. 203페이지 한번 봤어요? 자, 203페이지 보면 혼동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채무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그럼 봐봐, 이렇게 항상 혼동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혼동이 딱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보든지 옆에다가요, 문제집 옆에다가 그림을 빨리빨리 그려야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보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병이 2번 저당권이다. 근데 병이요, 병이 지금 상속을 받았죠. 지금 채무자 갑이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 갑이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 갑을 뭘 했다? 상속을 했죠. 몇 번이? 2번.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2번요. 채무자 갑 소유 토지에 을이 1번, 병이 2번이죠.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뭘 했죠? 양도받았다는 것은 매매했다 이 말이죠. 상속이 아니고 매매했다.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 여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다. 가지고 있는 경우 을이 지상권, 지금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이야. 봐봐, 죄송해요. 여기 보면 갑이 지상권이고 여기요 을이 저당권이죠. 알겠죠? 갑이 지상권, 을이 저당권. 그런데 을이요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소멸한다. 4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지상권 위에 후순위 저당권이다. 그러니까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죠. 여기서 을이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알겠죠? 5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을이 지상권이죠. 여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점유권이라는 것을 한번 봐요. 점유권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뭐라 하냐?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물권이 있으면 이 물권은요, 먼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본권이 이렇게 있고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제한 물권이 이렇게 있다. 제한 물권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점유권을 보죠. 이 점유권과 소유권을 우리는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이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점유는 먼저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배하고 있는 상태, 하고 있는 이것을 점유라고 지배라고 그래. 봐. 여러분 지금 여기요 분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요 내가 지금 흰색 분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점유. 이것을 뭐라냐?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분필이 세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사실상의 지배.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지금 뭐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점유 설정 의사.
이 점유 설정 의사를 뭐라 하냐?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의사다. 이렇게. 이 말이 더 어렵죠? 자연적 의사. 무슨 의사가요? 자연적 의사가 있나요? 그래서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옆집에요. 옆집에 빨래가 우리 집의 마당이요. 넘어와 있단 말이죠. 우리 집 마당에 넘어와 있는 상태, 그것을 사실상 지배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옆집의 빨래가 바람에 우리 집 마당에 넘어온 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점유 설정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점유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점유 설정. 그런데 나중에요. 마당에 나와봤더니 1시간 있다가 나와봤더니 남의 집 빨래가 우리 집 마당에 넘어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그걸 알았죠? 그럼 그때부터 나는 뭘 한다? 점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점유 설정 의사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점유라는 것은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사실상의 지배라고만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점유는 사실상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그래서 아주 오래된 책들, 옛날 책들 보면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이 뭐라 되냐? 그것을 아마 순수 사실행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미 다 모든 책이 다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니까 이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 사실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중에 여러분요 아주 중요해. 혼합 사실 행위. 그다음에 이 점유라고 하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권리가 침해돼야 되죠. 그래서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는 점유인데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점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다른 것이다. 점유와 점유권. 그러니까 봐봐. 동전의 앞면을 뭐라 한다? 점유. 뒷면을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점유는 사실의 측면이니까 점유를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를 침해하면 곧 뭐가 침해된다? 점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나 점유권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죠. 침해를 당하면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단 말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이가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 하냐? 이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가 있냐? 204조, 그다음에 205조, 206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점유의 해수,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점유의 보유, 그다음에 점유의 보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유나 보존은 잘 쓰지 않는데요. 점유의 해수란 말은 잘 써요. 이 해수를 뭐라 하냐? 이것을 점유물 반환 청구, 보유를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보존을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청구하고 이것을 물권의 청구권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점유를 침해당하죠. 점유 사실을 침해당하죠. 침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력구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력구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력구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력구제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 중세에서는요, 고대나 이런 데는 다 뭐냐면 자력구제죠. 다 자력구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말이 무슨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좀 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하면 누가 내 왼쪽 눈 뽑아가죠? 그럼 나도 쫓아가서 왼쪽 눈 뽑아온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자력구제. 그걸 자력구제죠. 그런데 지금은요,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해요. 소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 내 눈 왼쪽을 뽑으면 울고 오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당신의 후견이 돼서 국가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구제는 뭐가 있냐? 자력방위권하고 자력탈환권 이렇게 두 가지를 자력방위, 자력탈환. 탈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내 거 동사를 훔쳐서 가면 가서 빼앗아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력 탈환, 자력 방위권을 포함해서 자력 구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자력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근데 아주 급박한 때, 급박. 누군가가 내 물건을 지금 당장 내 물건 훔쳐 도망갔는데, 그럼 그 도망간 사람이 멀리 가버리면 못 잡잖아요. 언제 경찰한테 신고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여기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가 있으면 무조건 점유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볼펜 같은 거 가지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눈에 보이죠? 사실이죠? 그러면 동시에 뭐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볼펜 훔쳐가죠? 결국 점유권을 침해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점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점유권 또는요 뭐가 된다? 점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 그래서 파출부라든가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하죠. 점유보조자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 한다? 간접 뭐라 한다? 점유다 이렇게 간접점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점유하고 관계가 되는 게 뭐냐? 점유하고 바로 자력구제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사람은 점유는 하죠.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있다. 그런데요 간접점유자는요 점유를 하지 않죠. 자력구제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권 점유자죠. 이것은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으나 그 다음에 간접점유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자력구제권이 없고 자력구제권이 있고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그러니까 간접점유는 점유는 한다. 점유권은 있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접은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그럼 이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배운다. 간접점유요. 그러면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임대차를 간접점유는 임대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보면 여기 을 있죠? 임대차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다 간접점이에요. 임차권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대차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임대차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 을이 있죠? 가박을하고 뭐라냐? 임대차 계약을 하죠. 임대차. 이 임대차를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이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임차인은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우리 보통 직접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점유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를 얘기해요. 알겠죠? 점유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 직접이란 말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뭐라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임대인은 뭐냐?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해. 간접은 간접이라고 반드시 써야 돼. 간접은. 그런데 직접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차이는 뭐냐면 점유 매개라고 하는 말은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를 연결시키는 것을 매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개. 그 다음에 여기요 임차인을 뭐라고 하냐? 점유 매개자라고 얘기해. 점유 매개자 이렇게요. 점유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요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간접이라고 하고 이것을 직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직접은 봐요.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월세를 줬죠. 그럼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러니까 을이 직접 들어오는 거죠. 그걸 간접. 그러면 갑은요 직접 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간접이라고 하는 말은 점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점유는 뭐죠? 사실상 이 집에 내가 침대에 누워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침대에 누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침대에 누워야 돼요? 을이 침대에 누워야 되죠. 을을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직접 점유자, 이 점유죠. 그럼 또 봐봐. 점유하니까 뭐가 있어? 점유를 하니까 뭐가 있어? 자력 구제권이 있죠. 자력 구제권이 있고 점유자니까 뭐가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여기는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없어? 없고 점유자니까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여기 봐. 여기는 직접이고요. 여기는 간접이잖아요. 그러면 직접과 간접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이 건물을 임대를 줬죠.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와서 뒤집어 잘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의리예요? 의리죠. 의리 잠을 지야지, 의리. 그래, 이 말의 뜻은 뭐냐? 직접이 간접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우리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 물권이 우선하죠. 마찬가지로 직접과 간접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직접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전세 산 사람이 가서 잠을 자야지 집주인이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 직접하고 간접 중에서 직접은 간접한테 자력구제라든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간접은 직접한테 이런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자력구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불법으로 우리 강의실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수강증 또 잡고 들어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밀어내야 되겠죠? 그걸 자력구제라. 들어오지 말라고. 이미 앉아있어. 앉아있는 사람은요 들어다가 던져버리면 안 돼. 앉아있으면 그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자전거를 지금 훔쳐서 지금 도망 중이죠. 그러니까 침해 중이죠.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그걸 뭐라냐? 평화 교란 상태다. 이렇게 엄청나죠. 아무튼 평화 교란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평화 교란 상태는 먼저 자력구제권 행사를 한다. 그 구제권.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요. 갑자기 우사인 볼트에 피가 흐른다. 쫓아가면 되는 거죠. 볼트 몰라? 알겠죠? 자요. 그러면 쫓아가면 되고 딱 봤으니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점유보호 청구권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요. 소송으로.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평화고랑에서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훔쳐가고 있다. 쫓아가. 알겠죠? 100m 뭐 9초 800개 안 걸리니까요. 바로 쫓아가서 오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딱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그래? 너 가라. 내가 너 인상착의 봤으니까 나중에 CCTV 확인해서 소송하겠다. 그러면 정보 청구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 상태가 정착이 되면 평화 상태가 돼버렸어. 평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훔쳐가 자기네 집에 가져갔다 이 말이죠. 자기네 집에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는 뭐냐? 자력구제권을 못하는 거야. 못하고 뭐만 한다? 소송으로만 해야 돼. 소송. 점유보호 청구권만 행사를 해야 돼.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의리 임대차를 해가지고 의리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이요. 우리 집이니까 내가 그냥 오늘 우리 집 손님 많아가지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입을 베개 들고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죠? 발로 차야 돼, 안 차야 돼? 발로 차. 직접이 간장한테 발로 차. 자력구제라고 해. 알았죠? 딱 어떻게 하면 H가 떠오니까 우리 집에서 고수비 한 판 지금 벌어지고 있네. 자네 집이라고. 이미 정착이 돼 있죠? 그런 경우는 뭘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 소송으로 나가라게 해야 돼.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면 큰일 나. 알았죠? 그때는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을이 이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 자고 있어. 그랬더니요. 갑이 을한테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사 왔단 말이야. 계약을 하고 이사하고 이삿짐 나누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발로 차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자력구제를 못해. 없으니까 못하고 있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을이요. 이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 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갑자기 소송을 해서 나가라 하면 돼, 안 돼? 계약 기간 동안 나가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으나 간접은 직접한테는 행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나중에 간접점유자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거예요.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간접은 직접한테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고 간접은 직접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림으로 보면 돼. 뭐 0.5초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봐봐. 그러면 이제 봐. 우리가 이제 보면 좀 이따 나오는데 침탈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점유보호 청구권 침탈, 절도나 강도. 이 절도나 또는 강도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때는 항상 누구를 기준하냐? 항상 직접 점유자를 기준해.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간접 점유자를 판단을 해. 간접 점유자를 판단을 해. 판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있죠? 간접 점유자도 침탈을 당했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다.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아까 우리 문제 봤잖아요. 사기라든가 임의로 사기는 절도 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누구한테 물건을 줬죠? 그러면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간접은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직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임대차 기한이 끝나. 임대차 기한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임대차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 갑은 을한테 뭐를 반환해야 돼? 보증금을 반환해. 보증금을 반환하죠. 을은 갑한테 뭐를 반환해야 돼? 집을 반환해야 돼. 집을.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면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는 두 사람 다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알겠죠? 갑은 보증금을 주면서 집을 달라고 하고 을은 집을 주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둘 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력구제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X라는 사람이 만약에 불법 점유한다. 불법 점유. 그럼 어떻게 돼? 이 X가 불법으로 점유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을이 지금 이 집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간접 점유자가 이 불법 점유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물건을 반환하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반환해야 돼? 직접한테 반환하라고 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뭐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직접. 그러니까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해외 출장 중이야.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나한테 반환해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불법 점유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직접 반환해라. 그러면 안 돼. 간접은 직접한테 먼저 반환해라.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한테 반환해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간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또 한 번 봐. 그럼 우리가 임차에 대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있으면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요. 이 임차인이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는 여기 누군가가 불법 점유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법 점유자한테 점유라고 쓰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점유권에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뭐다?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점유를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자 갑의 권리를 뭐라고? 대위에서 행사를 하고 점유하지 않는단 말은 이제 이삿짐 들고요 왔더니 어떤 놈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거야. 너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나는 원래 계약해가지고 이사 왔는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너 그러면 지금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으면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지만 아직 이삿짐 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점유 지금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것도 행사하지 못하죠. 그럼 어떡하냐? 주인이 그러는데 당신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래. 그러니까 소유자의 권리를 만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 대항력이란 말은 뭐죠? 등기를 했거나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 예방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왜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하고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반환 청구로 누가 하냐? 그건 임대인이 하거든요. 임대인이 하거든요. 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하고 반환 청구를 못 하는가? 내가 대항력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요 임대차에 관한 의의를 봐야 돼요. 임대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 목적물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소유하게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의무가 누가 임대인이 그래서 봐봐.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은 그 사람한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건 임대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는 반환 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임차권에 의해서 알겠죠?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임차권에 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간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끝나면 이제 거의 우리가 뭐가 거의 끝나냐면요. 여기서 이제 점유에 관한 이제 기초적인 것이 이제 여기까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추정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점유에서는 아까 추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197조 제1항이에요. 197조 제1항. 알겠죠? 우리가 보면 여기 점유 권원. 항상 이러면 점유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를 할 정당한 권리의 원천을 얘기하죠. 그럼 이런 점유 권리는 뭐가 있죠? 소유자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소유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을 점유의 권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냐? 또는요 불분명하냐? 이런 말이죠.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다 그러면 소유자가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절도범, 이렇게 절도범. 여기 뭐가 있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또는요 임차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 사람을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자주점유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뭐라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것을 타주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하는 것은 외형적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기준으로 점유시초 다른 말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개시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주냐 타주냐. 그럼 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절도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도범. 그럼 절도범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OX 소유권이 있다고 절도범은 믿어 안 믿어? 여러분 물건 훔친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그 소유권이 있다고 믿으면 왜 경찰을 보면 바지에다 오줌을 싸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도범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는데 자기가 물건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왜 오줌을 싸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절도범은 남의 물건을 훔쳐도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누구이냐? 소유자인 양 행세를 하죠. 소유자인 양. 친구가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돈이 궁하면 또 그 작물을 또 팔고 알겠죠? 또 자기 것인 양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을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요 타주점이에요.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보면 전세 사는 사람이 가끔 가서 오면 이 집 누구 집이야? 너 샀어?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전세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서 너 이 집 샀니? 그러면 응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기죽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응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관적이죠. 주관적. 자기 의사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얘기하죠. 그래? 그럼 계약서 한번 가져와봐. 계약서 뭐요? 외형적 객관적이죠. 계약서를 딱 봤더니 뭐로 돼 있어? 전세로 돼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했어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 그럼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선자현존 기억나요? 선자현존? 선이이고 자주점유이면 현존 이익만 바란다. 선자현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뭐죠? 전세권자가 선의로 점유했다. 그러면 전세권을 뭐라고 한다? 전세권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타주 점유잖아요. 그러면 선이면서 타주다 이 말이죠. 선이면서 타주다. 그러면 선자가 아니죠. 네. 알겠죠? 절도범위 선의로 선자죠. 왜? 절도범은 무슨 점유? 자주 점유죠. 선자, 현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지상권자 무조건 타주, 전세권자 무조건 타주. 알겠죠? 임차인 무조건 타주, 소유자 자주, 절도범 자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분명하잖아. 분명해. 너 누구니? 전세권자. 너 타주구나. 친구가 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이건 니네 집이니? 이건 타주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타주점이잖아요. 타주점이요. 그게 뭔데? 내가 돈 빌려줬어. 돈 빌려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세금을 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돈 빌려줬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뭐라냐?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채권자. 알겠죠? 계속 물어보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야, 넌 좀 상식을 좀 배워라. 상식을. 그럼 뭐 인생 끝이죠. 알겠죠? 여기요. 점유권이 불분명하죠. 이런 불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뭐라고 나오냐? 불분명은 점유자가 이렇게 점유자가 이렇게 점유자가 그럼 점유자가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점유자가 그래서 소유자냐고 전세권자냐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요? 그냥 점유자가 그랬는데 점유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소유자도 점유하고 절도범도 점유하고 다 점유하는데 그냥 점유자가 그래서 누군지 모른다. 알겠죠? 그것을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일단 누군지 모르면 뭐로 본다? 일단 자주 점유. 자주. 그다음에 평언 점유. 그다음에 공연 점유. 그다음에 선의 점유. 그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주, 평언,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자주, 평언,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요. 자주 점유, 평언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이 네 가지는 뭐가 되고 네 가지는 추정되고 추정. 여러분 추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의 점유가 이 사람이 절도범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로 추정해줘.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갑이 상대방이죠. 야, 너는 원래 전세권자잖아. 이렇게. 야, 너 이거 빌린 거잖아. 이렇게. 그럼 빌렸으면 무슨 점유다? 타주점이죠. 빌렸으면. 야, 너 이거 빌린 거잖아. 이렇게. 이거 너 거 아니잖아. 갑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추정을 안 해주면 누가 입증해? 내가 해야지. 내가 점유자가. 그래서 이것은요. 무과실 점유는 뭐한다? 무과실은 뭐가 안 된다? 추정이 안 되거든요. 추정 안 되면 그때는 누가 입증한다? 누가? 점유자가 본인이 점유자 본인이 입증하죠. 점유자가. 자, 그다음에 여기 자주고 평온이란 말이 뭐죠? 평온이란 말 이건 봐봐. 절도범의 점유가 평온한 거예요. 절도범 남이가 살짝 훔친 게 절도범이잖아요. 여기요 공연하다. 공연 이거 보여?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죠? 분필 케이스 가지고 있죠? 보여요? 이걸 공공연의 준말이에요. 공공연. 그것을 공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자주 점유의 반대가 뭐죠? 타주 점유. 평온의 반대가 폭력. 우리 법조문에는 폭력이라고 돼. 법조문에는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랬나? 강폭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강폭은 뭐냐? 강도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서 이 말이죠. 폭행 협박 알겠죠?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가 뭐죠? 은비. 남 모르게. 선의의 반대가 뭐다? 악의. 무과실의 반대가 뭐다? 과실 있는 이렇게. 과실 있는 이렇게. 과실 있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은비가 뭐죠? 은비는 남 모르게 이 말이죠. 폭력이나 강폭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하냐? 나중에 우리 법정을 보면 알겠지만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는 악의 점유하고 똑같이 봐. 그 법정에 나와 있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알겠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하면 대가를 보상한다. 그런데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하면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 밑에 뭐라고 하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는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197조. 그래서 197조 제1항은
점유 권한이 점유 그대로 읽고 점유 권한이 불분명할 경우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한다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요.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여러분 시간 좀 지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198조예요. 198조가 뭐죠? 점유 계속 추정이에요. 점유 계속 추정.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점유 보호 청구권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죠. 이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이 사람이 3년을 점유했고요. 이 사람이 침탈을 해가지고 1년을 점유하고 또 2년을 점유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점유 계속 추정은 이 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점유자가 죄송해요. 여기 갑. 이 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점유자가 뭐라 하다? 동일하죠. 동일. 이런 경우 우리는요. 점유를 침탈.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죠. 훔쳐가면 몇 년 안에 다시 받아올 수 있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1년. 그래서 1년 안에요.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1년간 점유하고 을이 다시 을한테요. 다시 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갑이 3년에다가 1년에다가 2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요. 갑이 계속적으로 갑이 계속 몇 년? 6년 점유를 뭔걸로 계속한 것으로 뭐를 해? 추정을 해. 원래는 어떻게 하죠? 3년 했다가 1년 쉬었다가 다시 2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6년간 계속 점유하면서 추정을 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를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를 경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여기는 3년, 여기는요 2년, 여기는 다시 3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선의, 이 사람이 악의 점유, 이 사람은 선의 점유 이렇게 전혀 다르죠.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는요 이 병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유의 분리 있을 때는 몇 년이다? 3년. 3년에 무슨 점유다? 선의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앞에 사람까지 다 자기가 주장할 수가 있어. 3년, 2년, 3년 모두 몇 년이죠? 이것을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 앞에 사람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모두 몇 년이죠? 8년이죠. 8년인데 문제는 뭐죠? 여기는 선의이고 선의. 여기는 뭐가 있죠? 악의가 있잖아요. 악의. 이렇게 점유를 병합을 할 때는 뭐를 승계하냐? 하자도 승계를 해. 하자도 승계. 그럼 하자가 뭐죠? 하자가 폭력, 은비, 악의, 과시 이게 하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죠? 지금 여기 악의가 있죠? 이 하자를 내가 승계를 해. 그러니까 앞하고 뒤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자가 있죠? 하자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럼 모두에서 8년에 뭐가 된다? 8년에 악의가 된다. 이런 말, 악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병합, 승계가 인정이 된다. 하지만 점유를 병합하기 위해서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이걸 우리 점유 계속인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갑을병유에서 여기 병이 점유를 분리하죠. 점유를 분리했죠. 3년의 선이라고 돼 있죠.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이게 중요해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자주다, 타주다? 왜 자주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주다, 타주다 말이 있어 없어? 없으면 일단 자주로 추정한다니까. 일단 자주로 추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나와. 점유의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병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자주냐 아니냐는 것은 병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유의 병합이죠? 여기는 8년에 뭐죠? 악이죠? 악인데 이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무슨 점유?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자주점유로 추정해. 자 봐봐요. 여기 왜 여러분이요 지금 악인데 악인은 타주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 보면 선의는 공연이고 평연이고 자주가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전혀 달라요. 점유는 봐봐. 자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문제이고 선이랑 선의하고 공연하고 평온하고
이게 뭐가 있으면 다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선인은 언제나 자주고 악인은 언제나 타주냐,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 말이 모른다. 여기 지금 악이란 말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 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주평온 공연은 추정해. 알겠죠? 자주평온 공연은 추정한다. 그러니까 악이인데 자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뭐가 될 수 있어? 타주가 될 수. 좀 이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이어도 타주가 될 수 있어. 선이어도 자주가 될 수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은 언제나 타주고 선인은 언제나 자주냐, 그게 아니고 아무 말이 없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만약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병이 전세권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전세권자 그러면 뭐죠? 타주가 되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단 뭐로 가나? 자주로 가나.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 악이면서 자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추정이라는 것이 몇 조다? 200조다. 200조. 그래서 200조를 보면 여기 200조죠. 이런 200조를 보면 여기 200조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적법 추정.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내가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본다, 추정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공시방법이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 다른 말로 점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죠. 이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고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한마디 말하면 돼.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안 되고, 어디에만 적용한다? 동산에만 적용하고. 두 번째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200조는 추정이라고 해야지 무슨 말을 쓰면 안 된다? 본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자, 그걸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을 한번 봐. 상속을 보면 이렇게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으로 있어요.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전세권은 타주점유. 전세권 소유자하고 절도범이 자주점유죠. 전세권은 타주점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사망해가지고 이 상속을 해. 상속. 누가요? 이렇게 병이요. 병을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무슨 점유다? 무슨 점유다? 타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죠? 상속은 타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이다. 다른 말로 상속은 점유의 분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점유의 분리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속인은요?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다르게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분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 사람이 타주점유죠. 타주점유가 만약에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주가 타주가 자주가 된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이 건물을 뭐 해야 돼? 사야 되죠. 뭘 해야 돼? 매매를 해야죠. 매매. 이 매매를 뭐라고 한다? 매매를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뭘 해야 돼? 소유의 의사.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은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타주가 자주로.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점유를 보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197조, 그 다음 198조 점유 계속 추정, 200조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점유권이 다 끝난 것이에요. 나머지는요, 자주점유, 타주점유하고 점유자와 회복자가 관계하고 점유보호 청구하고 세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냥 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그 다음에 알겠죠? 점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